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확통 26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26번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동전의 개수. 4개의 동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같은 동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원짜리 동전이든 뭐 500원짜리 동전이든 뭐 1000원짜리 동전이든 1000원짜리 동전은 없죠. 자, 요즘에 이제 동전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동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약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4개의 동전을 이제 동시에 던진다는 얘기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같은 동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동전. 100원이면 100원, 뭐 50원이면 50원, 10원이면 10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동시에 던졌대요. 동시에. 한꺼번에 던진 거예요. 4개를. 거기에 이제 동전의 개수를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자, 이거 많이 빠졌네요. 앞면이 나오는 그렇죠? 어차피 좀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x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동전의 개수니까 4개를 던졌으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1.5라든지 뭐 2.6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죠, 그렇죠? 점수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점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우리 보통 이제 이산 확률하고 연속 확률 이렇게 같이 비교하잖아요. 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끊어지지 않았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쪽의 값, 이쪽의 값, 이쪽의 값 다 대응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응하는 값들이 여기 다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값을 갖게 되면은 연속 확률 변수고요. 그 외에는 다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딱 0, 1, 2, 3, 4 이거 딱 5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0.1이라든지 뭐 0.23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 확률이 아니라 이산 확률이 된다는 거죠. 자, 그 y를 이렇게 또 정리했어요. 0 또는 x가 0 또는 1. 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x로 정의하고 그리고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자, 2 이상의 값이니까 2, 3, 4 즉 앞면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거나 4개가 나오거나 요거를 y 값에서는 다 2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가지 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x에 관련된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제 y에 관련된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y의 값은 얼마냐?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그러죠, 기대값, 그렇죠?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평균. 분산을 구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평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표를 이제 2가지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x를 가지고 먼저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y에 관련된 표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x는 0, 1, 2, 3, 4 다섯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0, 1, 2, 3, 4.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산 확률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나오느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P, 이게 확률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경우, 두 개, 세 개, 네 개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확률은 당연히 다 합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나 일단은 동일하죠. 2분의 1, 그렇죠? 앞면, 뒷면 2분의 1. 그러니까 반반씩이죠, 반반. 그렇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풀 때는 자, P X가 0일 때, 그렇죠? X가 0일 때. 자, 컨비네이션. 자, 동전이 4개잖아요. 그렇죠? 4개. 4개에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앞면이 하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전 4개를 던졌는데, 자, 앞면은 우리가 T라고 할게요. T. 뒷면을 F라고 하고요. 자, 쉽게 말하면 던졌더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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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4개가 다 F, F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컨비네이션 이런 거 쓰지 않더라도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같은 동전이고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쓰는 겁니다.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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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요거를 만약에 하나는 100원짜리고 하나는 50원짜리고 하나는 10원짜리고 하나는 500원짜리다. 각각의 동전이 다 다르면 순서까지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같은 동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이제 쓰게 되는데 4개 중에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니까 4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의 0승. 그렇죠?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4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이제 1이죠. 그렇죠? 컨비네이션 4, 0은 1.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은 2분의 1의 0승은 1이고 2분의 1의 4승은 16분의 1이죠. 16분의 1이 나와요.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로 컨비네이션 4개 중에서 하나가 앞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앞면 하나를. 2분의 1의 1승, 앞면은 1개 나오고 뒷면은 3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요거는 항상 16분의 1이 나옵니다.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컨비네이션 4일, 그렇죠? 컨비네이션 4일은 4 빼기 1이니까 3 빼기 2. 그렇죠? 4 빼기 2. 4가 16분의 4가 되는 거죠. 약분은 굳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모를 항상 우리가 문제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모를 굳이
약분해가지고 좀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다 16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를 헷갈리지 않는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 앞면이 두 개 나올 때, 컨비네이션 4, 2, 그쵸? 그 다음에 앞면이 두 개 나오고, 뒷면도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거를 항상 16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그럼 이제 4 팩토리얼은 4, 3, 2, 1이잖아요, 그죠? 2 팩토리얼이 없어지고, 또 2 팩토리얼하고 2하고 4하고 약분돼서 6이 나옵니다, 그렇죠? 6. 16분의 6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약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다음에 이제 x가 3이 나올 때, 즉 앞면이 이제 3번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컨비네이션 4번 중에서 3번, 3번이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2분의 1에 3승, 그쵸? 2분의 1에 1승, 그쵸?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컨비네이션 4, 3이나 컨비네이션 4, 1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아까 4 나왔죠? 그래서 16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 16분의 6을 정점으로 해서 서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양분이 되거든요. 굳이 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계산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3번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여기서부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16분의 1이 나오겠죠. 서로 이제 16분의 6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대칭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x는 4,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 자, 컨비네이션 4에 4, 즉 4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4개 중에서 4개. 그럼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TTTT, 그죠? TTTT.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 즉 앞면이 4번 나오는 거고, 그래서 4승, 그죠?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가 0승,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하나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평균 구하는 게, 이제 평균은 이제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할게요. 자, EX, 이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평균은 요 변수하고 확률하고 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0 곱하기 16분의 1, 그렇죠? 1 곱하기 16분의 4, 2 곱하기 16분의 6, 3 곱하기 16분의 4, 4 곱하기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수하고 확률하고 이제 곱한 게 이제 평균 값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분모는 일단 다 16이고요. 그렇죠? 요거 이제 0이 되니까 됐고. 그렇죠? 0. 1 곱하기 4니까 4. 2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2가 12, 그렇죠? 그 다음에 3, 4, 12, 그렇죠? 4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얼마입니까? 16분의 자, 12, 10이니까 24죠, 그렇죠? 88, 아니, 4 더하기 4니까 8. 24에다 8 더하니까 32, 그렇죠? 근데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고,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고, 참고로, 이런 공식도 이제 하나 외워놔야 되겠죠. 자, 분산을 구하는 공식, 그렇죠? 분산. 요거는 이제 EX 제곱,
그렇죠? 이 x제곱, 그렇죠? 여기에서 평균인 2x를 제곱한 값을 빼주면 돼요.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공식인데 어쨌든 이제 공식은 다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야지 문제가 꼭 평균을 구하는 문제만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이제 단수를 높여가지고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조금 계산하기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또 풀 수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분산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도 좀 하나 잘 외워두고 이 x제곱 분산의 기본이 뭐예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하잖아요, 그렇죠? 제곱해갖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분산 구하는 원리인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수학 평균이 80점이다. 근데 이제 뭐 A라는 학생은 95점 받았다. 95에서 80을 빼가지고 그걸 제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 변수기 때문에 확률까지 이제 같이 곱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은 전체 인원이 만약에 30명이다. 30으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 구하는 공식은 2x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거 이제 하나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x는 이제 2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이제 그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했던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2y잖아요. 2y, 그렇죠? 2y니까 이거를 y로 다시 이제 변형을 시켜야죠, 그렇죠? 자, y. 자, y는 지금 보니까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나타낼 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x 2, 그렇죠? x 2. 딱 두 가지니까 x 아니면 2,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 y는 y. 자, x가 나오는 경우는 0이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0이나 1. 그럼 쉽게 말하면 그 x가 나오는 경우는 16분의 1하고 4를 합친 16분의 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0하고 1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16분의 1하고 16분의 4잖아요. 그렇죠?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그걸 다 합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는 2 이상의 값이 나오는 2, 3, 4. 그렇죠? 요거 16분의 6이나 16분의 4, 16분의 1을 다 더하는 거예요.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1이 되죠. 걔는 무조건 확률이니까 1이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여기 EX를 구하는 것처럼 변수가 나오고 변수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더해가지고 2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X라는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x라고 그냥 써버리면은 어떤 숫자가 y라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y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일단 지울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그 변수가 0, 1, 2, 3, 4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y에 와서는 일단 어쨌든 변수가 x, 2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숫자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x라고 쓰지 말고 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1 이렇게. 왜냐? 0이 나올 때도 있고 1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x라고 하니까 x가 0이고 x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x라고 쓰지 말고 0, 1이라고 쓰는 거죠. 0, 1.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16분의 1. 16분의 얼마나 나옵니까? 4죠. 그렇죠? 4. 이렇게 이제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x라고 하면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x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가질 때 x라고 표현한다. x가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x에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이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자, 이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다 2로 통일되는 거예요. 2로. 그렇죠? 2로 이렇게. 2로. 근데 요거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이거 16분의 11. 16분의 11이라고 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5개에서 변수가 3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아까는 2 곱하기 16분의 6하고 3 곱하기 16분의 4하고 2x 구할 때는요. 그렇죠? 2x 구할 때는 그렇게 구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y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 같지만 다르죠. 그렇죠? 2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3, 4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x는 0, 1로 나눠질 수 있는 이유가 x는 미지수잖아요. 미지수. 미지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때 어떤 값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1로 분리를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2번이 나올 수 있고 3번이 나올 수 있고 4번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다 2로 통합을 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 y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0 곱하기 16분의 1. 그렇죠? 1 곱하기 16분의 4. 2 곱하기 16분의 11. 그렇죠? 그러면 분모 16으로 통합하고요. 0. 그렇죠? 1 곱하기 4. 2 곱하기 22. 11이니까 22죠.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26이 되는 거죠. 약분하면 8분의 13.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답은 이제 8분의 13이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요 tx를 먼저 구하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백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데이터. 그렇죠? 요걸 구해놔야지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요 x를 예, 분리해 0하고 1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하나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는 다 무조건 2로 통합을 한 거니까 그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우 듯하면서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평균가 구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각각의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분산이라든지 분산을 또 이제 거기다가 노트를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죠,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까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뭐 A반, B반이 다 평균이 80점이에요. 근데 A반은 평균이 80점이 뭐 81점 나오는 학생, 뭐 80점 나오는 학생, 뭐 82점, 뭐 80점, 아니면 뭐 79점, 78점, 여기에 이제 평균에 촘촘히 이제 막 모여 있는데 어떤 그 B라는 반은 한 사람은 100점 맞고, 한 사람은 80점 맞고, 한 사람은 또 60점 맞고 이렇게 막 점수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잖아요. 빼가지고 그걸 제곱을 시킨단 말이에요. 제곱을 왜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과정이에요.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왜 제곱을 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반은 3명의 학생이 100점 맞고 90점 맞고 80점 맞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B반은 그럼 여기 평균이 이제 90점이 되겠죠. 그렇죠? B반은 91점 맞고 90점 맞고 89점 맞았어요. 똑같이 평균은 90인데 어느 반이 더 실력이 균등하냐는 이제 우리가 분산으로 이제 따지려고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다 똑같이 90이더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만 딱 보면은 여기가 더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점수가 평균하고 다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100에서 평균을 즉 100 빼기 90을 하면은 10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91에서 90을 빼니까 1이 나오지만은 그걸 또 제곱하면 1.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평균을 중점으로 점수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산이 크면 클수록 기복이 심한 거, 기복이 심한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 격차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분산의 개념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제곱을 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P를 일단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3분의 1에 학생이 3명이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 3으로 나눠주는 거. 그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요. 16가지 그 시행 중에서 전체 경우가 1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나오더라, 4가지 나오더라, 6가지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전체 개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확률의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다는 거죠. 이 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전체로 나누는 거잖아요. 3으로 100 더하기 90 더하기 80 그러면 얼마 나와요? 270 나오죠. 270을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9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것은 전체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 개수. 16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률로 1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데 16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전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항상 이게 중학교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이게 수학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 이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 뭐 특별하게 또 새로 배우는 그 내용들도 이제 뭐 적분이라든지 미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분산하고 이제 평균, 기력가 그리고 표준 편차 그거 이제 설명하면서 중학교 때 내용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기본기가 탄탄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주말이 왔는데 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